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당 대표께서 특정 커뮤니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민심을 확인해라. 두 분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제가 좀 있었죠. 전제 조건. 예,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라는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소속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거를 바라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진보나 보수나 중도도 있지만 먼저 자기 정당의 지지자들의 뜻을 가장 먼저 받들고 그 집토끼라고 하죠. 집토끼를 명확히 잡은 다음에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층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그 확장성을 많이 해서 그 효과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우리 그 당원들의 그 지지자들의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딴지일보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혹시 계셨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안 계셨고. 김채국께서는 지금 정청래 의원의 물론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초선 의원분들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는 내용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우 부적절하죠. 뭐. 네. 그 예를 들면 그 다른 당에 있는 다른 분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하신 거잖아요. 당의 상징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딴지일보가 그 가장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만 보면서 정치를 합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표를 얻어서 정치를 하실 겁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그 당대표가 여러분 우리 중도층을 다 확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오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더 온당하겠죠. 네. 근데 이걸 뭐 민주당만 비판하기도 뭐 하는 게 입장을 바꿔놓고 근데 뭐 우리 장동혁 대표도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저쪽에 그 전환길 그 뉴스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전환길 뉴스를 계속 봐야 됩니다. 전환길 뉴스야말로 우리 당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양당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 당을 그 강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충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 입장에서의 의견 표명이라보다 이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도 확장성이나 뭐 보수층을 끌어안는 어떤 강연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도나 그 합리적 보수층의 확장성을 하기 전에의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발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취지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비할 건 아니죠. 장동혁 대표는 아예 헌법에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이런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구구적인 저에서 뭐 최근에는 뭐 윤석열 뭐 면회한 거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제 부정선거를 뭐 옹호하고 있는 황교안을 외치고 있고 네. 또 아주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 구구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또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런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라든지 뭐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구구 정당들과의 연대를 하자라고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헌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공당의 대표가 그런 선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그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는 그냥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과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발언은 네. 뭐 그걸 비교할 저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대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질문을 좀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룰을 좀 바꿀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가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진행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네. 정 대표 체제에서 가입한 당원들을 포함하려고 기준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좀 무리수를 뒀던 것인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내일이랑 모레 저희가 이제 10월달 당비를 납부한 165만 명의 당원들이 있어요.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원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틀 네네. 동안에. 그게 약간 좀 잘못 설명이 돼서 와전이 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내야지 권리당원인데 왜 10월 한 달치만 낸 당원들을 대상으로 그 당원 투표를 하느냐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아니라 어떤 거를 결정하기 위한 당원 투표가 아니라 당원 당교, 그러니까 뭐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1대1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 성격의 그 조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한 달치의 그 당비만 낸 사람들, 그러니까 165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약간 와전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정청래 대표 그 체제 들어서 또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논의들은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네. 이번 내년에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공천룰을 바꾼다는 것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정 대표 그 체제에서 가입한 당원들이 포함되기 위해서 뭐 기준을 바꿨다 이건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11월 10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그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도 그 참석을 했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그 당의 입장들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의 비례대표를 뽑을 때 예를 들면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을 때에는 상무위원들이 뽑았어요. 경선을. 상무위원들은 한 지역위원회별로 한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원 투표로 바꾸겠다.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또 후보들이 4명 이상이 되면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비 경선 제도를 도입해서 그 경선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경선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개략적인 내용이고 네네.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뭐 기준을 바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의견 조사가 아마도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와전된 내용이다. 그게 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였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 대표는 연일 이 당원 주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이 정권 들어선 다음에 명청대전이다라는 용어가 뭐 일반 명사처럼 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3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여의도에는 정청래, 그다음에 무슨 그 충정로에는 김어준, 그리고 용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사사건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항소 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단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갈등 양상이었던 거 부인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초선 모임에 나가서 저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딴지일보에 그동안에 1,500건이나 글을 썼다.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당대표 됐으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해라. 아하. 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네. 저거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림수,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이게 뭐 김어준, 정청래 이 두 분이 그 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볼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언급하셨던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런 뭐 항소 포기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것은 저는 체제 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고 거기로 확장하기도 우리는 지금 버겁습니다. 일단 뭐 장동혁 대표의 지금 대답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건데 일단 저 답변에 대해서 김 의원님 의견 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예. 너무 도를 좀 넘는 것 같아요. 도를 넘었다. 네, 그러니까 뭐 헌법적인 기본적인 선을 넘는 거를 떠나서 정말 그래도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끌어내려라, 탄핵하자,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막 말을 막 하거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취임한 이후에 정말 그 국정 운영 잘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불법겸 전까지는 당내에서 탄핵을 얘기한 거는 금기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5개월 만에 뭐 에이펙 정상회의 다자회의도 성공적으로 하고 관세 협상도 잘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국정 지지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탄핵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공당의 대표가. 뭐 개인적인 의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체제 전복, 체제 전쟁 내년 지방선거가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그 방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뭐 사회주의 정당, 독재 정당 이렇게 규정하고 그거를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극우 우파 정당들과 다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찾아간 곳이 기껏 황교안 지금 정강훈 목사 등 뭐 이런 극우 정당들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그 민심이 거기에 동의를 할까요? 예.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민심은 빨리 내란 종식하고 민생 회복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아주 그 민심에 역행해가지고 오히려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고 황교안을 외치고 있고 구구 정당들과의 연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동혁 대표는 그냥 저런 구구 세력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당에. 예. 그래서 구구 지지층이라도 이렇게 좀 결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조박하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말로는 12월까지는 집도끼를 잡고 그다음부터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 진정성을 누가 믿습니까? 지금처럼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전혀 지금 그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민심은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일단 지금 민심 말씀하셔서 여론조사 한두 가지 보면서 김종혁 최고위원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 또 무당층 이런 지지율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4, 무당층이 27. 다음 이제 MBS 여론조사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민주당 42, 국민의힘 21, 태도 유보, 무당층이나 무응답이 27로 나왔습니다. 뒤에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의뢰로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일부 여론조사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단 무당층, 무응답층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언급처럼 연대 방침이라는 것이 이 여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평상시에 지금 무당층과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이 추세가 좀 달라질지 한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가 된 이래로 당 지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굉장히 잘해서 그렇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현지 파동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 때 굉장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그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사법부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 리더십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한 위기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렇다고 해서 체제 전복이라든가 체제 전쟁이라는 식으로 이거를 몰고 가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제라고 보면 체제가 전복됐다면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여야가 싸우고 있는 거고 보수 진보와 뭐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체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체제가 전복됐다면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올 것이며 다른 나라의 세계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에이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과잉된 표현들을 쓰시면 그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 좀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네네.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도로 확장하는 것들을 그 지금 당장 우파를 끌어안기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원래 지지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확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성 발언을 계속하면 소수의 그 강성 지지자들, 맹렬한 지지자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위안을 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환호를 받겠지만 다른 분들은 점점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당 지지도율이 무당파보다 낮은 27대 24, 27대 21.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하프,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지지율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약간 출렁출렁해서 뭐 잘 돼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 계속 가는 거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타개책을 뭐 우파를 강화함으로써 내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글쎄 많은 분들은 좀 갸우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중도랄지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행보를 해야 된다. 진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적어도 원건 보수 그리고 원건 중도 보수. 뭐 이런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설득을 해가면서 아 그래도 여기 믿을 만한 정당이네.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아 민주당 엉망이야. 근데 니들은 더 못 믿겠어.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